자, 일분 확통 거기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한번 개념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밑에 문제도 풀어보고. 자, 일단 이항분포. 자, 이항분포는 뭐냐 뜻이 하나씩 천천히 읽어봅시다. 한 번의 시행에서, 그러니까 뭔가 한 번 할 때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다. 그러니까 일정해야 돼.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시행할 때마다 확률이 변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n번의 독립시행에서 이 독립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확률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할 때마다 어떤 사건에 대한 확률이 바뀌지 않을 때. 자, 포인트가 첫 번째 포인트가 나왔네요. n번 반복해야 돼요. n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이 특정한 사건 X가 일어나는 횟수 이게 중요해요. 횟수를 X를 확률 변수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 x는 횟수에 걸렸으니까 일어날 수 있는 값이 0번, 1번, 2번, 3번, 4번, n번까지 가능하겠죠. n번 중에 빵번, n번 중에 1번, n번 중에 2번 가다가 n번 중에 n번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건 뭐였어요? 이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것은 이제 이런 거지. 이렇게 확률 분포로 쭉 써보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x, 이게 확률 변수고 해당되는 확률이 있을 때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것은 여기 해당되는 값과 요 확률 간의 관계를 적어준 거죠. 여기를 뭐 P0, P1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 확률 질량 함수가 어떻게 되냐 그랬는데 요 말뜻은 뭐냐면 일반한 개념인데 가령 이렇게 쓸 수가 있죠. x가 0일 확률이 얼마냐 그러면은 n번 중에 0번 되는 거니까 확률상으로는 nC의 제로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일어날 확률이 뭐라고 그랬어요? 스몰 p라고 그랬으니까 p가 빵승. 그럼 p가 빵승이면 나머지 1-p로 봐도 되고 귀찮아서 q로 쓰기도 하는데 이게 n번 나오는 거지.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x가 1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x가 1일 확률은 여기가 nc의 1, p 한 번, 6건, 1-p, n-1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다 이제 일반항을 하나 x를 잡은 거예요. x를 일반항으로 잡으면 p 라지 x가 스몰 x일 확률은 어떻게 된 거예요? n번 중에 x번 스몰 p x승 6건 n-x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주어지는 확률 분포를 뭐라고 하자? 이항 분포라고 하자 그런 거고. 자, 요 이항의 뜻은 영어로 바이노미얼이에요. 바이노미얼. 항이 두 개다 이 뜻인 거고. 그래서 여기 앞에 라지 b를 땄고요. 요 라지 b를 따고 그 다음에 이제 np라고 하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이 표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몇 번 하느냐 확률 계산하는 거죠. n값하고 p값만 하면은 확률 계산할 수 있잖아.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개만 나타내는 거지. 자, 그걸 이항분포라고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만만한 게 주사위니까 주사위를 뭐 100번을 던지자.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3의 배수. 3의 배수가 나온 횟수를 x라고 하자. 자, 이 두 가지가 딱 갖춰줘야 돼. n번, 여러 번, 즉 100번이죠. 100번을 반복해서 시행을 해야 되고, 그 중에 어떤 특정 사건에 나온 횟수 x라고 잡아주면, 자, 이제 표를 완성해주면, 표를 만들면은 x가 몇부터 시작하는 거야? 0번, 1번,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 100번으로 끝나는 거고, 마지막에 합계는 1이다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 확률이 x가 1일 확률은 100번 중에 한 번 성공하는 거고 요 3의 배수 특정한 사건에 대한 확률이 있죠. 3의 배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6분의 2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그거의 1승 그 다음에 6건 3분의 2의 99승 이런 식으로 확률이 쭉 진행이 될 거라고. 자, 그걸 이렇게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하고 분산 어떻게 구하느냐 표지표자는 덤으로 따라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요. 자, 옆으로 좀 빼고 이 평균이라는 거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은 평균은 뭐였죠? 평균은 합하는 거죠. 뭘 합해? x 값하고 해당되는 확률을 곱해서 합하는 거라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면 x 값이 요 x라고 봅시다. x. 그 다음에 확률이 얘죠. 여기다가 n, c의 x, p의 x승, q는 1-p고요. 여기 n-x. 자, x 값이 몇부터 진행을 해요? 0부터 n까지 진행을 하죠. 자, 이거 계산을 열심히 해주면, 이거 뭐 증명 생략할게요. 이거 뭐 바꾸고 뭐 쭉쭉쭉 계산하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깔끔하게 np가 나온다. np.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되는 바죠. 예를 들어서 아까 자, 뭐 예를 들어서 60번 던지고 해당되는 확률이 2분의 1이다. 그럼 이거에 대한 평균이 얼마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확률이 2분의 1인 사건을 60번을 반복해주면 30번 나오는 게 우리가 상식적이잖아. 그게 이제 60 곱하기 2분의 1로 나오는 게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둘이 곱해주는 평균이 된다. 자, 그래서 결과 기억해 두셔야 되고, 분산도 마찬가지로 기본 정의대로 풀어서 분산 어떻게 구하겠어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이 계산을 통해서 쭉 정리해주면 MPQ가 나오더라. 그리고 표준 편차는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이 기본 공식을 체크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항분포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는 문제를 딱 읽고 이거 n번 반복했네. 특정 사건 횟수가 x네. 그러면은 무슨 분포다? 이항분포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읽고 BNP, n, p 얘만 적을 수 있다면 뭐 문제 90%는 해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기본 공식은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고.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있다. x가 있는데요. 저런 관계가 성립한다. 자, 이거 이제 확률 문제를 준 건데요. 자, 이건 뭐야? 이항분포에서 x가 n-1 확률이니까 이게 뭔 뜻이야? n번의 시행 중에서 그 사건이 n-1번 일어나는 뜻이고 확률 p에다 몇 승을 해요? n-1. 자, q는 6건이고요. 그게 1승이 걸리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12, x가 n일 확률이니까 n, c의 n, p의 n승 요 계산이 되겠죠. 자, 같은 거 지웁시다. 자, 여기 p가 여기 n-를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만 남고 어차피 얘는 1이고 여기 n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써보면 n, 자, q가 뭐예요? q가 1-p야. 그 다음에 이것이 뭐가 되는 거니? 12p라는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추가적으로 np가 6이라고 했기 때문에 np가 6이니까 이거 계산을 해주면 뭐 n을 없애도 되고 p를 없애도 되는데 자, np가 6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양변에 p를 곱해서 p제곱을 만들면 얘가 6이에요. 그럼 여기 지워지면서 뭐만 남아? 1-p가 2p제곱이 돼요. 한쪽으로 몰아주면 2p제곱 플러스 p-1은 0이 되고 이거 계산해주면 p가 -1하고 2분의 1 나오는데 확률이니까 2분의 1만 되겠죠. 그럼 p값이 2분의 1이고요. np가 6이니까 n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n값은 12가 되겠죠. np 6이니까 그럼 끝났죠. n은 12, 6p는 6 곱한 거니까 3이 되면서 15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줬어요.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다. 그리고 x가 딱 0부터 n까지 딱 됐죠. 자, 이거를 보자마자 이거 이항분포다.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니까 n, p라고 딱 알 수 있어야 된다. 식을 보고 확률 질량 함수 주어진 식을 보고 이항분포다.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np예요. np가 16이고 분산은 npq. q가 1-p겠죠. 얘가 얼마다? 12예요. 그럼 이걸 나눠주면 어떻게 돼? 이걸 np로 나눠버리면 q는 그 양변을 np로 나누고 np가 16이니까 16로 나누겠죠. 그러면 4분의 3이 돼. q가 4분의 3이면 6거니까 p는 자동으로 얼마가 돼요? 4분의 1이 되겠지. 자, 그냥 대입해주면 n값은 얼마예요? 64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p분의 n 64를 4분의 1로 나눈 거니까 4를 곱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제 256이 나온다. 자, 이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숫자가 등장하는데요. 자, 8등분하여 24의 약수로 적었다. 1부터 3, 4 이렇게 해서 24까지 나와 있고요.
이 말이 나왔죠. 화살을 쏘는 시행. 원판을 돌리고 화살을 쏘는 시행을 300의 반복. 그러니까 여기가 뭐,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n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야? 3 또는 4인수. 3 또는 4니까 3,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만큼을 차지하니까 3 또는 4가 될 확률이 얼마가 돼요? 4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제 완성이 됐죠. B, n번 반복 320, P자리에 뭐예요?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평균 구하랬으니까 평균은 NP가 되니까 둘이 곱해서 80이 평균이 된다. 자, 물론 조금 더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문제들은 이제 문제 풀면서 익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기분포가 왔네요. 자, 정기분포는 이제 뭐부터 하는 거죠? 정기분포는 앞에 연속 확률 변수가 있는 거죠. 연속 확률 변수. 자, 이항분포까지는 이산이에요. 표를 만들 수가 있죠. 따로 떼어서 셀 수 있는 부분이고, 연속은 표를 못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떤 x의 값을 수직선에 놓고 어떤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그래프를 만든 후에 이 넓이 갖고 확률을 구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걔네들도 평균하고, 요 m은 평균이에요. m은 말을 정확히 안 줬는데 얘도 평균하고 분산 구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그건 교과서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자. 이건 평균이고 이건 표준 편차겠지 그러면. 근데 그 확률 밀도식이 그 평균하고 표준 편차에 따라서 이 식을 따라다닐 때,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식을 따라다닐 때 걔를 뭐라고 하죠? 정기분포로 하자 그랬어요. 자, 이 식의 의미를 다 외워두면 좋긴 하겠지만 그냥 뭐 대충 봐도 돼요. 몰라도 되고. 보게 되면은 여기 다 숫자죠. 이 지수함수 꼴인데 여기 x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x의 2차 함수 꼴이니까 뭔가 m에 대해서 m에 대해서 대칭꼴이 되기 때문에 그림 그리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 뭐 더 자세하게 그림에 대해서 식 뽑고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받아들이자고요. 좀 키울게요. 그러니까 확률 정기분포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좀 괴상한 식을 따라다닐 때 얘를 정기분포를 하자고 그랬고, 그러면 이제 요것을 보고서 어떻게 나타내냐면 정기분포가 정규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노멀을 따쓰기 때문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n을 따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결정하는 거는 파이하고 요 이 무리수 숫자들이고 뭐 이과한 배우는 숫자긴 하지만 결국 누가 결정하는 거야? 평균하고 표준 편차 결정하지. 그래서 거기에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과 분산을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시그마 제곱으로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정기분포다. 자, 그래서 이 평균과 정확히 얘기해줬네요. 평균 m, 표준 편차 시그마 갖고서 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를 따라다니는 분포를 뭐라고 하죠? 정기분포라고 하자 그랬고, 걔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그래프 모양을 보고서 우리 성질을 파악해주면 어떤 성질이 있느냐 하면은 보다시피 x 이퀄 m에 대해서 양쪽 대칭이야. 그 다음에 x축이 달랑말랑해. 그래서 x축이 정문선이 된다. 모양은 종모양이다. 뭐 이렇게 돼서 이 모양이 뜻인 거죠.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 힘으로 전체 넓이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고. 자, 모양을 보시면은 이 시그마가 일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일정하게 되면은 모양이 변하지가 않아요. 이 그래프 모양은 표준 편차가 결정하고, 자, 평균이 달라지면 평균은 대칭축이거든. 그러니까 평균이 달라지면 평균이 커지면 오른쪽으로, 작아지면 왼쪽으로 가겠죠. 그렇지만 이 그래프 모양은 계속 같은 모양이 유지가 된다. 반대로 평균이 일정하게 되면 축은 일정한데요. 표준 편차 값이 클수록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평균하고 떨어진 애들이 많은 거야. 아까 봤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평균을 기준으로 전체 넓이가 1인데 표준 편차가 커지면 이 바깥 부분이 커져야 돼요. 그럼 넓이가 넓어지니까 이게 올라가겠지 조금. 근데 전체 넓이는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양쪽 끝이 올라가면은 이 가운데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표준 편차 값이 클수록 가운데 부분, 요 가운데 부분은 내려온다. 낮아지고 옆으로는 퍼진 모양이 된다. 그러면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반대가 되는 거죠. 여기 평균 부분이 평균치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넓어지면서 뾰족해지고 양쪽은 낮아지겠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있는데 일단은 좀 모양을 봅시다. 처음에는 이 그래프의 성질 갖고 이제 문제를 만드는데, 자, 이 문제를 4번 문제는
자, 보면은 이거 뭔가 요 첫 번째 얘기는 이제 요 평균이 2라고 그랬으니까 2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2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대칭 모양이 생기고, 자, 어떻게 잡은 2에서 3시그마만큼, 여기 이만큼 2 플러스 3시그마, 반대편에 2 마이너스 3시그마. 그 다음에 두 번, 그러니까 여기 요 전체 넓이, 요 전체 넓이죠. 요 전체 넓이를 뭐라고 넣은 거예요? 스몰 a라고 했어요. 그 다음 요거를 보면은 2 플러스 2 시그마, 여기 요쯤 있겠죠? 2 플러스 2 시그마. 여기 요 부분을 2 플러스 2 시그마부터 여기까지. 요 부분 넓이를 뭐라고 한 거야? B라고 한 거지. 자, 그럼 대칭에 의해서 여기 반대편에는 여기가 2 마이너스 2 시그마겠죠. 여기는 2 플러스 3 시그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이 어디예요? x 빼기 이거니까 요 부분이죠. 여기부터 요 가운데 여기 양쪽 대칭이네, 그죠? 여기를 AB를 사용 나타내시오 그랬는데, 그러니까 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체가 A고요. 전체가 A고, 이 전체가 A고, 그 중에 요 B를 빼면 되는데, 요쪽도 빼주고, 요쪽도 빼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 B만큼 빼주게 되면은 요 가운데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칭성을 이용해 갖고 뭐 해결하는 문제 만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정기분포 곡선 평균 m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m을 기준으로 해서 적당히 구간을 잡을 때 최대가 되라.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면은 이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구간의 길이가 여기서 이걸 빼주게 되면 8이 돼.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를 8을 유지하면서 확률이 가장 커라. 확률이 바로 넓이기 때문에 넓이를 최대한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구간 길이가 8이 되면서 이렇게 먹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 평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4씩. 그러니까 여기가 n 플러스 4, 여기가 n 마이너스 4겠죠. 이렇게 8칸을 먹을 때 이 넓이가 가장 클 거란 말이야. 조금이라도 이동해주면 이 넓이보다 작아진다. 자, 이렇게 될 때 최대가 되도록 하는 실수 a에 대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a 빼기 2가 a 빼기 2 값이 여기가 돼야 되겠죠. n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a 플러스 6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n 플러스 4가 돼야 된다고. 자, 문제에서 n 빼기 a 구하랬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n 빼기 a니까 뭐 둘 아무거나 풀어도 되겠네요. a 이쪽으로 가고 n 빼기 a가 되죠. 이거 4 넘어오니까 2가 되겠죠. 이걸로 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n 빼기 2의 값은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기분포 그래프의 특성 갖고 이제 문제를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어쩌거리냐. 자, 여기서 이제 표준 정기분포 그랬는데, 표준 정기분포는 뭐냐면 그야말로 스탠다드가 단 건데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 분산이 1이 되는 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여기는 1을 제곱해도 1이니까. 자, 그거를 뭐라고 하자? 표준 정기분포라고 하자. 그럼 아까 주어진 그 복잡했던 식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데, 그래프 개형만 기억해 두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평균이 0이고 a가 있으면 요 넓이가 이제 확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기분포의 표준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x가 정기분포를 따른대. 이건 따르고 있대요. 그럼 확률 변수 z를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는데, 이것은 표준 정기분포 n,1를 따른다라고 했죠. 일단 이제 이 x가 어떤 대칭성이 있을 때 이렇게 적당히 빼고 나눈 것도 대칭성이 생긴다 정도는 뭐 받아들여야 되고요. 자, 이게 왜 평균이 0하고 1이 되느냐 하면은, 자, z를 잘 보시면 z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그마 분의 1 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이에요. 그럼 2z는 어떻게 돼? 2z는 곱한 만큼 곱해서 시그마 분의 1 2x가 되고요. 빼기 상수는 그대로 남죠. 시그마 분의 m이 돼. 근데 2x가 m이 되기 때문에 그럼 둘이 똑같은 식이 되니까 z의 평균이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된다. 이 뜻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보고서 표준 편차를 만들면, 표준 편차는 앞에서 뭐 했어요? 곱한 만큼만 곱하면 되죠? 양수니까 시그마가 될 거고, 이게 시그마 x야. 근데 애초에 식을 세울 때 요 시그마가 x의 표준 편차였기 때문에 요 값하고 요 값이 똑같아요. 그러면 곱하고 나눴기 때문에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Z로 바꿔주면은 정기분포가 표준 정기분포엔 0,1을 따르게 돼 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럼 여기 무슨 얘기냐? 어떤 x에 대한 분포를 요 변환식을 통해서 문제를 바꿔주는 거예요. 0,1 표준 정기분포를 바꿔주는 거를 뭐라고 부르자? 표준화라고 하자.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걸 이제 바꿔서 얘기해주면 정기분포의 성질인데 이 약간 정기분포 곡선이 뭐라 그랬냐면은 어떤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조금 모양이 다를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여기가 평균이 있고요. 평균이 있고 이 부분이 뭐 n 플러스 시그마였다. 평균의 표준표차만큼 같다. 그럼 여기는 이제 평균 뭐 1이라고 부르시고 한 요 정도 갈까요? 여기가 이제 m1 플러스 시그마 1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니까 m 값은 서로 틀려도 시그마는 서로 틀려도 어떤 대응관계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의 한 칸 평균을 기준으로 자기 표준 편차로 한 칸 의미가 똑같죠. 평균에서 표준 편차만큼 평균에서 표준 편차만큼 그래서 이 표준 편차의 간격만큼 떨어진 게 같다면은 이 넓이가 똑같아요. 모양이 틀려도. 더 정확히 얘기해 주면은 이 표준 편차의 K배 표준 편차의 K배 여기도 자기 표준 편차의 K배 요 K 값만 똑같다면은 이 넓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보게 되면은 이 X 값을 잘 보면 X 값은 평균 더하기 K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K 값만 똑같으면은 넓이가 똑같다. 근데 잘 보시면 M 빼고 시그마 나누면 K만 나누는데 바로 이 K가 여기서 이거는 Z 값이죠. 그래서 K 대신에 Z라고 표현을 해주면 결국 이 Z 값만 똑같으면은 넓이가 같고 넓이 같으면 확률이 같은 거예요. 역으로 얘기해주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자, 그걸 이용해서 그 X에 대한 변화를 요 Z에 대한 변화로 바꿔본다. 이유는 옆에서 보겠지만 이 Z 이 표준 정기분포에 대해서는 넓이를 다 구해놨거든. 그래서 그런 거죠. 자, 어찌됐든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문제를 보면은 자 지금 X가 요거 보면 뭐예요?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3이래요. 그럼 어떻게 생긴 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서 평균이 8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5가 되겠죠. 5가 될 거고 뭐 A가 시그마를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고 잠깐 내비로 두고 이 Y를 봅시다. Y는 평균이 얼마요? 평균이 24고요. 표준 편차가 4니까 얘보단 펑퍼짐한데 뭐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 10부터 28까지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10. 여기 부분과 28이니까 4칸 더 간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무슨 관계냐면은 뭐라 그랬어요? 표준 편차의 몇 배가 된 거야. 표준 편차의 이거 4니까 이게 표준 편차의 한 칸짜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의 1 곱한 크기고 여기까지 얼마큼 차이 난 거예요? 14 차이 난 거지 14. 그러니까 이게 14가 차이 났기 때문에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차이 난 거예요? 표준 편차가 4니까 이게 14가 되려면 얼마를 곱해줘야 되나요? 2분의 7배를 해줘야 되겠죠. 2분의 7배. 그럼 요 마이너스니까 여기 이 간격이 14고 14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뒤로 뺐기 때문에 24에서 이만큼은 뺀 거죠. 자, 그것만 같으면 된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얼마큼 차이 난 거죠? 표준 편차 1만큼 차이 난 거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럼 표준 편차 1배니까 요만큼하고 요 부분이 넓이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둘이 같기 위해서는 여기 이만큼 밖으로 나가서 여기랑 여기랑 값이 똑같아야 된다. 근데 요 간격, 그 간격이 얼마였어요? 표준 편차 3이죠? 표준 편차의 몇 배야? 2분의 7배였죠. 2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A 값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8에다가 이거 더해주면 돼요. 2분의 얼마야? 2분의 37에 21 계산해주면 2분의 숫자가 좀 그러네. 16 더하기 21이니까 A 값이 2분의 39가 된다. 이렇게 이제 그래프의 성질도 풀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은 넘어가라. 자, 여기서
자, x의 범위가 뭐예요? 5에서 a라 바꿨죠? 요거를 z로 바꿔봅시다. 자, z로 바꾸는 식은 뭐라고?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인데 x에 해당되는 게 a죠. 여기를 a를 쓰시고, 자, 그 다음에 평균이 얼마예요? 평균이 3이니까 a 빼기 평균 8 이렇게 쓰시고, 근데 표준 편차가 3이죠? 3 이렇게 되는 거죠. 3. 그 다음 여기는 x 값이 얼마였어요? x 값이 5고요. 평균이 8이고 여기가 3이 됐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 z 이렇게 되고 여기가 3분의 a 빼기 8 이렇게 된다. 그게 이제 이 x의 범위를 z로 바꾼 범위가 되고, 근데 y도 한번 바꿔봅시다. y가 여기가 28이었죠? 문제에서 y의 범위가 아이고 왜 이래? 여기 되는 거. 아이고 씨, 난리다. 잠깐만. 자, 여기죠? 자, 여기 y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요 y의 범위는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0부터 28까지야. 자, 그럼 여기도 아까 이 z가 표준 편차에 붙어 있던 거고 z값만 똑같으면은 넓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z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28이에요. 그러니까 28 마이너스 평균 얼마였어요? z는 24야. 24. 표준 편차가 얼마였냐면은 4라고 그랬죠. 나누기 4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은 10 마이너스 24 그다음 나누기 4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결국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 쉬웁시다. 자, 이 상태에서 그래? 이 상태에서 요 x의 범위랑 y의 범위가 확률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z로 바꿨을 때 똑같아야 된다고. 그리고 쓰면 어떻게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고 이쪽이 마이너스 1이고 이쪽이 이제 3분의 a 빼기 8이 돼 뜻인 거고, 요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써주시고, 자, 요 값이 1이죠. 1이 여기 있고 요 값이 얼마예요? 4분의 14니까 여기가 4분의 14 4분의 14니까 2분의 7 그러니까 마이너스 3.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7로 씁시다.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이 넓이가 같다고 그랬는데 보면 0을 기준으로 여기 한 칸 한 칸이니까 여기가 여기랑 같기 때문에 결국 어디랑 어디가 같아야 돼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아야 돼. 그러면 요거 계산한 게 얼마가 나와야 돼? 이게 반대편이니까 크기는 갖고 부호 반대. 그래서 3분의 a 빼기 8이 얼마가 돼줘야 돼요? 2분의 7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2a 빼기 16이 37에 21이 되는 거고요. 그럼 2a는 얼마가 돼? 21 더해주면서 37이 되고 a 값은 2분의 37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보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잠깐만, 이거 왜 안 줄어? 왜 안 줄어져? 응? 지금 없었다. 잠깐만. 이렇게 되나? 자, 그래서 아까 이거 39가 뭐야? 16 더하기 21이니까 37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Z로 옮기지 않고 그래프 성질로 풀어도 되는데 어차피 나중에 가면은 다 Z로 바꿀 거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 이렇게 그림으로 꼼꼼히 푸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다 이 Z로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Z. 적거나 갖다 커나 갖다 있고요. 여기 A 값이 있죠. 빼기 평균, X 빼기 평균이 8 나누기 표준 편차 3. 이쪽도 5 빼기 8 나누기 3 이렇게 해서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이제 이 값이 나온 거고, 얘도 Z로 바꿔주면은 자, 28 빼기 24 4가 될 것이고 밑에 4로 나눠주고, 자, 10 마이너스 24 빼기 나서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이 모양을 보면 여기가 1이니까 약간 좌우 반전이 일어나면서 여기하고 여기가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결국 요거랑 요거 부호 반대가 되면 된다. 그래서 3분의 a 빼기 8이 이거 부호 바꿔주면은 4분의 14 2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부호를 바꿔주면서 2분의 7이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해서 똑같이 a 값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다 뭘로 가면 돼요? 그 z값. 계속 얘기하지만 z는 어디서 온 거냐면 이 x라는 위치가 평균과 표준 편차의 z배. 요 z값이 정해지면은 확률이 다 똑같다고 그랬기 때문에
요 Z 구하는데 우표를 두게 되고 그 식을 정리해주면 요 식이 되는 거지. 그리고 X에 대한 식을 Z로 바꾸는 걸 뭐라 부른다? 표준화한다고 한다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표준화해 줍시다. 그러면 요 첫 번째 요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물론 그림으로 해서 풀 수도 있지만 이게 서로 다른 거니까 이거 Z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Z 짱 박아두고요. 자, 평균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 0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어떻게 된다고? X 값이 5고 빼기 1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Z의 범위가 0과 어디 사이에요? 2 사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Z의 범위가 어디 사이가 되겠어요? 자, 이거는 Y는 이거니까 1 빼기 2.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이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1 빼기 2. 그리고 그럼 여기 1이기 때문에 이쪽 두 번째 Y에 대한 Z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C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Z로 바꿔주시고 3 빼기 2 분의 나누기 1이니까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 빼기 2니까 이거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이렇게. 자, Z로 바꿔야지만 절대 비교가 가능한 거고. 자, 그림을 그려보면 Z는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평균을 0을 기준으로 있어요. 처음 거는 뭐야? 0부터 2까지. 이 부분이 이제 A가 되는 거고. B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B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야.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의 넓이가 B가 되는 거고. 자, C는 어디예요? C는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이 두 개 합친 거죠.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C의 범위가 돼. 누가 가장 크겠어요? 이 전부 다 보면은 길이가 두 칸, 두 칸, 두 칸이기 때문에 평균을 가운데 끼고 있는 게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클 거다. 그래서 여기 C값. C값이 가장 큰 값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에 가까운 게 누구야? A죠. 0부터 2까지니까. 그래서 C가 가장 크고, 그 다음 평균 주에 붙어 있는 아까 요 부분. A가 그 다음이고, B가 가장 멀리 있으니까 같은 간격으로 잡아주면 넓이가 줄겠죠.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 자, 그 다음. 자,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아이고, 왜 이래. 다른 분포에 대해서 이게 나오면 무조건 Z로 바꿔라. 바꾸면 어떻게 돼요? Z는 적거나 같다. X 값이 2m 플러스 5 빼기 평균 M 표준 편차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 4분의 어떻게 되는 거야? 4분의 M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쪽은 이제 Z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4M 마이너스 23 빼기 평균 2M 표준 편차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Z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3이고요. 2M 마이너스 23 이렇게 되겠죠. 자, 둘이 같다고 그랬어요. 이 적다와 크다 같다는 얘기는 대칭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적다니까 여기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주면 이거 어디 떨어지는 거야? 대칭이니까 여기 떨어지는 거지. 또 반대로 이 부분이 이렇게 되고 이걸 넘어갔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라고 해주면은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비급식으로 같아지는 거니까 결국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관계없이 양쪽은 대칭이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대칭이에요. 크기는 갖고 부호 다른 거니까 4분의 m 플러스 5에다가 더하기 3분의 2m 빼기 23을 해주면 0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단계사를 시작합시다. 자, 계속 이런 거에 반복이에요. 저기 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알려줬는데 그냥 그거 포인트는 뭐냐? 어떤 x에 따르는 분포가 있는데 거기서 뭔가 구하라고 해주면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냥 z로 바꿔서 해주면 되고 뭐 이건 큰 특징 없어요. 뭐 그죠? 그래프가 대칭인 것만 이해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0부터 a까지 마이너스 0부터 대칭이니까 똑같은 거지. 그려보면 될 거예요. 0부터 a까지가 이만큼이면 반대편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도 대칭이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a부터 b까지인데 요렇게 돼 있고요. 요렇게 돼 있다. 편의상 a, b 이렇게 돼 있으니까 누가 큰 거야?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 거지. 그럼 여기가 뜻하는 바는 요만큼이니까 그건 어떻게 하면 돼요?
0부터 b까지 거기서 앞에 부분 0부터 a까지 빼주면 된다 이 뜻인 거고, 그 다음에 z가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요 z가 a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있고 z가 a가 여기 있으면은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를 뜻하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이 전체 0.5에서 0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을 빼주면 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모든 표의 계산은 이렇게 밑에 보면 알겠지만 0부터 z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시작을 그렇게 해줘서 그 넓이를 0부터 시작하는 부분을 구할 수 있게 고쳐주는 거예요. 이건 반대편이니까 반대로 하면 되고요. 이것도 역시 그려놓고서 비급쳐서 구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봅시다. 자, 첫 번째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n이 12 3제곱이니까 자, 여기서 이걸 본다면은 이렇게 평균이 12야. 근데 a가 있잖아. a가 크거나 같다니까 오른쪽 부분인데 반이 넘었거든. 그러니까 a가 이쪽에 있어야지만 이렇게 해서 반을 다 먹을 수가 있겠죠. 이 두 개를 합쳐서 0.6915인데 이 절반이 0.5죠. 그러면 여기만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만 따지면 0.5를 빼면 0.1915가 되는 거죠. 예? 그럼 이 넓이를 나타내는 게 이쪽이니까 요거가 있고 해당되는 z값이 얼마예요? 0.5다. 그러면 여기 반대편 왼쪽으로 갔으니까 양쪽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z도 이렇게 돼 있으면 양쪽 대칭이니까 이쪽으로 뭐 a에서 1이 벌어지면 반대편에 이렇게 마이너스 a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평균 왼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이 모양을 z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된다? z 값이 0.5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표준 편차가 3인데 이게 지금 이 뜻은 표준 편차의 절반만큼 왔다는 얘기거든. 표준 편차의 절반만큼. 다시 말해서 12에서 얼마를 빼면 되느냐 하면 표준 편차가 3이죠. 표준 편차의 절반만큼 빼주면 된다. 그러면 2분의 얼마가 돼요? 2분의 24 빼기 3이니까 21이 되겠죠. 이렇게 의미 갖고 풀어도 되고 귀찮으면 z로 바꿔요. 이게 z로 바꿔주면 a 빼기 평균 12 나누기 표준 편차 3이죠. 그 계산한 게 음수 쪽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야 된다. 그럼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요? a 빼기 12가 3 곱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 자, 여기 플러스 12를 해주면 2분의 21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z라는 값의 의미가 x 더하기 평균 플러스 z 시그마, 요 x 값을 변형을 했을 때 시그마 앞에 붙어있는 요 숫자가 z 값이다를 활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고, 그냥 이런 거 따지기 귀찮으면 무조건 z를 바꿔서 푸는 법도 있다. 자, 또 두 번째 여기 b도 볼게요. 자, b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b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그리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평균이 12야. b보다 적다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b를 기준으로 왼쪽을 칠할 건데 이게 0.5를 넘었거든. 그럼 b가 이쯤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저게 0.977이면 0.5를 빼고 난 요 반대 부분, 요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0.4772가 되는 거고 해당되는 값은 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z로 바꿔주면 어떻게 바꾼다? z로 바꾸는 식은 x 값에서 평균 빼고 표준편차 나눠주면 돼요. 그럼 요거 z로 바꿔주면 x 값이 b고 평균이 12, 표준편차가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바꾼 값이 뭐가 돼줘야 돼요? 요 z 값이 2가 돼줘야 되니까 또 이거 풀면 b 구할 수가 있겠죠. 계산 생략합시다. 직접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규분포 곡선 두 개를 주어주고, 그 다음에 F는 이렇게 생긴 거고 G가 지금 뭐예요? G가 요거죠. 0,1. 그러니까 0,1인 게 이거고 F 이게 좀 올라와 있는 게 F지. 저기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 게 F인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서 둘러싸인 부분가 0.296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F 거는 어떻게 돼? F 거는
요 부분, 요 해당되는 F 거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요 2분의 1을 Z로 바꿔주면은요, 2분의 1을 F에 대해서 바꿔줘야겠죠. Z로 바꿔주면 X 값이 2분의 1이고, 빼기 평균. X의 평균이 얼마였어요? 0이었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니까, 이거는 2시그마분의 1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요 부분, F 갖고 넓이를 구해주면은, F 갖고 해주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서, 여기가 2시그마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반대편이니까 이렇게 됐겠죠. 자, 그래서 요 넓이가 얼마냐 그러는데, 요 넓이가 있고요. 요 넓이가 있고, 그 다음에 gx는 그냥 자체가 표준 전기분포니까 그냥 표 보고 가면 되겠죠. 요 밑에 부분의 넓이는 요 x 값이 0.5, 0.1 되는 값이 여기가 있죠. 그럼 이 두 개를 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이걸 두 배를 했어요. 그러면 0.2 배를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3830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뭐냐면은 이 전체 큰 넓이 얘랑 똑같거든. 그 넓이에서 이걸 S라고 할게요. S에서 밑에 조그만 넓이 요거죠. 0.3830을 빼왔더니 얼마가 나왔대요? 얘가 나왔대요. 0.2996이 나왔다. 그럼 S에 해당되는 넓이는 얼마예요? S에 해당되는 넓이는 둘을 더해주면서 0. 자, 어떻게 되나요? 0. 암산이 안 된다 갑자기. 3830이니까 계산하면 얼마예요? 여기 6이 되고요. 2가 되고 8이 되고 여기는 3을 더했었는데 1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넓이가 0.6816이라는 얘기고 양쪽 대칭이니까 이쪽에 요 반대편 여기만 보면 이거의 절반이에요. 그럼 0.3413이네요. 자, 넓이니까 표의 오른쪽을 보는 거야. 얘가 1이라고 그랬네. 다시 말해서 여기가 Z로 바꾼 값이 요거였는데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1이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시그마는 2분의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0.5. 자, 그래서 그 표준 전기분포로 바꾼 식과 원래 그래프와의 관계만 잘 파악해 주면 된다. 또 있나? 자, 전기분포의 활용인데, 자, 결국은 뭘 물어봐도 그냥 물어보는 거 Z로 바꿔주면 돼요. 자, 봅시다. 자, 평균이 310, 표준 편차가 20인 전기분포 N 쓰고요. 평균 자리에 310, 표준 편차에 20이 오는 거예요. 자, 340 이상이면 특상품이 된다. 그러면 그게 특상품이 될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특상품이 될 조건은 뭐냐면 x값이 340보다 큰 거예요. 자, 이걸 z로 바꿔주면은 어떻게 되냐? 310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340 나누기 310 이렇게 되는 거고, 나누기 20 이렇게 해주면은 20분의 30, 1.5가 되겠죠. 그렇게 해도 되고, 이 비율 보고 빨리 제도 찾아내도 되고. 어쨌든 그냥 안전하게 풀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거 지금 요 넓이 구하랬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거 뭐가 되는 거죠? 0은 여기 있고 Z는 1.5가 여기 있죠. 자, 그거보다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를 보시고 어떻게 해주면 돼요? 0.5에서 0.5에서 빼기 0.4332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말 가는 걸 전부 다 Z로 바꿔줄만 하면 돼요. 자, 이것도 이렇게 이 표를 한번 그려보고 할까요? 그래프를 이렇게 내고 평균이 얼마요? 62점. 자, 표준 편차가 얼마니? 12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80점 이상을 찾으래요. 그러니까 80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 찾으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구하는 거야? X가 80 이상. 확률 찾아라. 자, Z로 바꾸면 어떻게 돼? 그거나 같다. X값 80 빼기 평균 62 나누기 표준 편차 12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여기가 18, 12분의 18이니까 6으로 나누면 2분의 3, 1.5가 되겠죠. 그러니까 Z가 1.5보다 클 확률이 되는 거고,
이 얘기는 이렇게 표를 그렸을 때 0을 기준으로 1.5가 이쯤에 있을 것이고 이 부분 넓이 구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해줘야 돼? 0.5에서 이 앞부분 빼줘야죠. 앞부분 요거죠. 0.5에서 0.43을 빼준 게 답이 되겠다. 아, 그런데 지금 학생 수를 구하는 거네. 그러면 좀 다르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뭐야 그 80점 이상일 확률이 필요한 거죠. 뭐, 그 80점 이상일 확률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0.5에서 0.43을 뺀 게 이건데 이게 0.5에서 앞부분이 0.43인 거죠. 1.5에 대해서. 그러니까 0.5에서 0.43을 빼면 뭐가 남아요? 0.07이 남는 거지. 그게 어디 넓이야? 이 넓이가 되는 거지. Z로 바꾸면 이 넓이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비율상으로 0.07이고 학생 수가 몇 명이 있었어요? 300명 있었거든. 그러니까 300명의 7% 여기에서 내주면 되겠네요. 21명인가요? 이렇게 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쪽도 자 평균 14, 표준 편차 4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평균이 14고 표준 편차가 4래. 자, 67명에게 지정석을 주려고 할 때 그랬어요. 이게 지금 뭐라고 그런가? 이게 좀 이렇게 돼 있고 일주일 동안에 자율학습실에서 공부한 시간 많은 학생 67명에게 주겠다 그래요. 전체 몇 명인데? 3,000명이란 말이에요. 1,000명. 그러면 1000분의 67이면 확률이 얼마죠? 0.067이지. 그러니까 그거 이상을 했으니까 조금 뭐 이상이니까 공부 시간이 많다고 그랬으니까 최소 시간이니까 요거보다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값이 될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얼마가 된 거예요? 확률상으로 0.067이고 0.067이요. 그럼 표에서는 뭘 찾아야 되느냐면 이 부분 찾아야 되는 거니까 0.5에서 이걸 뺀 거예요. 0.5에서 빼준 게 0.0 여기네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0.433이 되어야 둘이 합쳤을 때 0.5가 되죠. 그럼 여기 Z값 얼마야? 1.5가 되는 거죠. 1.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여기 걸리는 시간인데 이 걸리는 시간이 Z로 바꿨을 때 1.5보다 커야 돼. 다시 말해서 Z가 1.5보다 커져야 돼. 근데 Z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하는 게 1.5보다 커져야 되는 거고 자, 우리가 구하는 건 X 값이고요. 평균이 얼마 나왔어요? 평균이 14. 표준 편차가 얼마 나왔죠? 4가 나왔죠? 그거 나갔다. 1.5. 그러면 X는 4 곱해주면 6이 되고요. 넘어가면 14가 되니까 계산 맞겠죠? 그래서 20시간 이상이니까 최소 시간 얼마가 돼요? 20시간이 최소 시간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인가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이항분포와 정기분포의 관계인데 자, 이것들은 뭐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항분포가 이렇게 따른대요. 이렇게. 그래 놓고 요걸 찾으래. 이항분포니까 44일 확률이 얼마죠? 72 콤비네이션 44. 자, 3분의 2의 몇 승? 44승 6건. 3분의 1에 이걸 빼면 얼마가 남나요? 28승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72 콤비네이션 45. 뭐또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에 72 콤비네이션 56. 이거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이거 손으로 풀 수 있는 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냐면 이항분포인데 n이 충분히 커서 근사적으로 이걸 따른다라는 성질은 뭐 알려져 있는 거니까 받아들이면 되고요. 뭐 구체적으로 이런 말도 해주는 책이 있고 안 해주는 책이 있으니까 꼭 뭐 이거 모른다고는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어요. 자, 그렇지만 이거 이항분포네라고 했는데 풀려고 보니까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때 이항분포를 뭘로 바꿀 수 있다?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 계산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평균이 뭐였어요? MP. 자, 72 곱하기 확률 3분의 2가 되고요. 이게 얼마냐? 갑자기 이게 집중이 떨다 48이 되겠네요. 평균이 48. 자, 그 다음에 표준 분산.
시그마의 제곱, 표준편차 제곱은 NPQ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7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게 9를 약분해주면 8하고 8이 16이니까 4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평균하고 표준편차를 알아냈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 해주면 되죠. 자, Z 가운데 놓으시고, 자, 평균이 48이니까 이거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가, 근데 밑에 표준편 4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거죠. 44 빼기 평균이 얼마 나왔어요? 평균 건 어디 갔어? 48. 나누기 표준편차 어디 갔어요? 이거 4니까 이거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이고 56은 얼마예요? 56은 이거 하나 말았어. 56 같은 경우는 여기다 56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상으로 그렸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림상으로 그렸을 때 넓이가 어떤 모양을 갖출 거냐면 이렇게 주고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 넓이가 된 거거든. 지금 얘가. 확률은 더해주면 되죠. 이게 얼마야 이쪽이. 이쪽이 2였나요? 요거였죠? 이렇게. 그럼 여기 요거 여기가 이 부분이 될 것이고 요 부분이 여기가 되겠죠. 반쪽해주니까 두 개 더한 게 정답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느냐? 이제 문제를 읽고 이항분포인 게 파악이 됐고 이항분포가 파악이 됐는데 숫자가 연락이 커. 자, 그러면 정규분포로 풀어도 된다. 자, 그러면 400개 반복이고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3개 꺼낸 것 중에 검은 공의 개수가 2인 횟수 그랬어요. 횟수 나왔지. 뭐 말이 긴데 여기 횟수 나왔어. 딱 보자마자 쓰는 거야. 뭐라고 써? 라지 B 딱 적어놓고 N자리에 400. 그 다음에 P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여기 있구나. 3개를 꺼냈을 때 검은 공의 개수가 2인 거네. 그러면은 총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으니까 6C에 3. 3개를 꺼냈을 때 검은 공의 개수가 2개. 검은 공 2개가 있죠? 검은 공 2개니까 2C에 2고. 자, 전에 얘기했지만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경우 중에 특정 경우니까 분모에 있는 게 분자에 다 있어야 돼요. 말 거꾸로 했나? 분자에 있는 게 분모에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분모가 3개를 채워주는 거니까 2개만 채워주면 안 된다. 나머지 하나 채워줘야 된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4C에 1이 되겠죠. 검은 거에서 흰 거에서 하나 뽑아야 되니까. 자, 여기 계산을 해주시면 얼마입니까? 20분의 4. 20분의 4니까 5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20분의 4 맞죠? 자, 그럼 여기서 뭘 찾으라는 거냐? 그렇게 됐을 때 요거를 찾아달라 그랬거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400번 중에 68, 69 쭉 타서 계산하는 건 힘들죠. 빨리 뭘 찾아? 평균 찾아. 자, 평균이 어떻게 돼요? MP 400 곱하기 5분의 1을 했기 때문에 평균이 얼마가 돼요? 80. 그 다음에 분산이 NPQ야.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해놓고 5분의 4만 곱하면 되거든. 여기다 5분의 4를 곱해주면 얼마가 남아요? 64가 남죠. 요 상태, 요 상태. 그러니까 요사니까 뭐야? 8의 제곱인 거지. 자, 그래 놓고 요거를 뭘로 바꿔? Z로 바꾸는 거지. 이제 X가 68 이상. 뭐 컨비네이션 뭐 쓸 필요 없이 그냥 Z로 바꿔요. 그럼 Z는 얼마 이상이에요? 자, 68 빼기 평균이 얼마였어요? 평균이 평균 아니 평균 어디 갔는데 평균이 80이고요. 나머지 표준편차 8의 제곱이니까 8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식이 나오게 되면 역시 그림 그려서 무슨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그냥 풀어주면 된다. 자, 마지막. 자, 이거 나왔죠? 960번 반복. 그래서 이게 n 값이 될 거라고. 횟수 나왔네. 330 이상. 그럼 뭐 끝났죠. 일단 뭐가 되는 거야? 이항분포가 되는 거야. 몇 번 해요? 960번. 한 번의 확률이 얼마요? 자, 주사위 2개를 던질 때, 주사위를 2개 던질 때 적힌 눈의 수의 합이 6이 사귄 사건. 이 확률을 구해줘야 되겠네요.
두 수의 합이 6인 그 순서쌍을 보면은 주사위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순서쌍에서 합이 합이 아니 합이 아니라 좀 합이 6이 되는 사건을 찾는 거죠. 두 개 갖고서. 그러니까 A 주사위, B 주사위가 있으면 합이 6 이상이 돼야 돼. 그럼 만약에 1이면은 B는 뭐부터 가능한 거예요? B는 5부터 6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2가 되면은 이제 하나씩 줄겠죠. 6 이상 그 숫자의 합이 6 이상이 되는 거니까 1번일 때 5부터 6까지, 2번이면은 4부터 6까지, 3번이면은 3부터 6까지, 2번이면은 합쳐서 6 이상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주사위 눈이죠 지금. 2하고 6 이상, 3하고 6 이상, 2하고도 6 이상이 되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 6 이상이 되려면은 이걸 또 해. 했으면서 4조 뭐 이상하다고 그랬어. 자, A가 4가 되면은 여기 누구부터야? 2부터 6 이상. 자, 5가 되면은 1부터 6까지 다 되는 거고, 6도 마찬가지 1부터 6까지 다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여사건 찾아서 해도 돼요. 여사건 찾아서. 그러면은 이게 몇 쌍입니까? 여기가 두 쌍이고, 여기가 세 쌍, 여기가 네 쌍. 자, 2부터 6까지니까 다섯 쌍, 여섯 쌍, 여섯 쌍이네요. 속았다. 정사면체네. 뭔가 좀 숫자 너무 크다 했다. 다시. 자, 그럼 이거 좀 그냥 다시 합시다. 그냥. 자, 6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A가 1이면은 B는 없죠. A 주사의 합이 6 이상이 돼야 되니까. 2일 때 얼마가 오면 돼요? 2일 때 4가 오면 되겠죠. 3이 온다면은 3 또는 4가 오면 되는 거고, 여기가 4가 되면은 2, 3, 4가 다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4면체 주사위를 두 개를 던지니까 전체 경우는 16가지니까 밑에 16이 될 거고, 이 중에 합이 6 이상인 게 골라놨고요. 그럼 몇 쌍 나와? 한 쌍, 두 쌍, 세 쌍이니까 6쌍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 이제 8분의 3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x가 330 이상을 구하세요 한 거예요. 일단 너무 숫자 크니까 평균 구해보자. 평균은 MP 960 곱하기 8분의 3이다. 그럼 8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8로 나누면 120이니까 이게 36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분산은 여기다가 평균 MPQ니까 여기 똑같이 계산해 주시고 곱하기 5까지 해주면 돼요. 8분의 5까지 해주면 되지. 다시 말해서 360에다 8분의 5 곱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8로 나누면은 360 나누기 곱하기 5 나누기 8인 셈이죠. 그럼 이거 지금 얼마 남나요? 8, 4, 32 45가 되는 거죠. 45 곱하기 5니까 이게 지금 뭐야? 9 곱하기 5니까 3의 제곱, 5의 제곱, 15의 제곱이네요. 그죠? 225. 자, 그럼 끝났어요. 이거 전기분포로 바꿨더니 n 평균이 얼마가 나왔어요? 360 분산이 15제곱 이렇게 나온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x가 330 이하를 푸는 거니까 z로 바꿔주면은 얼마 차이 나요? 330 30 차이 나고, 작으니까 음수, 이게 30이면 요거의 15의 2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방향 그대로 해당되는 점 해당되는 z를 찾는 거고, 이런 재주 피는 게 귀찮으면 그냥 하면 돼요. 적거나 같다. x값 330 평균이 얼마였어요? 360 그리고 나누기 표준 편차 15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가 나와요? 여기부터 마이너스 2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률 구하라 그러면은 마이너스 2는 끝자락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있고 이 부분 구하는 거니까 반대편에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구해도 돼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 2보다 이쪽이니까 이랑 똑같게 더 있고요. 그 0.5에서 누굴 빼주면 돼요? 이거 빼주면 되지. 477이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자, 이게 뭐 꼼꼼히 하느라고 것도 있었는데 좀 내가 좀 치면서 빨리 하느라고 조금 말을 급하게 하고도 있고 그런데, 자, 따라서 한번 쭉 해보시고 그 뒤에 연습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끝.